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제기하고 새로운 길을 주장하면서 이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중단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로 긴장을 끌어올리다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건데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13명 가운데 6명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결국 선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백톨 텍사스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제재 해제가 없다면 벼랑 끝 전술로 나오겠다는 것이 북한의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Well, it's all about the sanctions, and I just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So if there are no talks, Kim Jong-un, they do something that is seen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as a big-time brinksmanship move, such as testing a nuclear weapon or a long-range missile.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로 긴장을 높이고 내년 말쯤 ICBM 발사나 핵실험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자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동계 훈련 중인 만큼 서해 LLN이나 비무장지대에서 재래식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전문가 13명 가운데 4명은 북한이 얻을 실익이 적고 전략적 한계가 크다며 핵과 ICBM 실험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마이클 오웬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에 섣불리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 probably doesn't really want to hurt Trump because Kim Jong-un probably prefers Trump to anybody else in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So he probably doesn't want to go so far as to actually do all those tests before next November. 다만 북한은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극적으로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 매우 점진적으로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며 당분간은 특정 단거리 전술 무기를 개선시키고 실험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협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이러한 점을 북한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박정천 총참모장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한다면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서열 2위로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박 총참모장은 4일 담화를 통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가능성 발언에 대해 북한의 최고사령관이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총참모장은 또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물리적 격돌을 저지시키는 유일한 담보는 양국 정상의 친분 관계로 생각한다면서도 무력 사용 발언은 상대방의 심기를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아직 기대만큼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로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을 이끌어온 비건 지명자는 3일 한국국제교류재단 워싱턴 사무소에서 열린 송년 행사에서 지난 1년간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보상이 없는 건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또 미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두 나라는 공평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협력하고 비용과 부담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증액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중요 합의는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면서도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의 진전을 위해 북한의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과 만난 뒤 북한 측의 안보 및 발전과 관련한 합리적 관심사는 마땅히 중시되고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두 장관은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으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미 대화를 통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과 한반도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미국인 전문가가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되면서 북한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의 특성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해 자금을 얻으려고 하는 북한의 매력적인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회의는 지난 4월 열렸습니다. 당시 북한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연구 교류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100여 명을 초청해 행사를 치렀고 내년에는 더 큰 규모로 개최하겠다고 밝혀 암호화폐에 대한 큰 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에는 평양 암호화폐 국제회의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친북단체 조선친선협회의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국제시장에서 금처럼 실제 가치가 있는 것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개발을 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익명성과 보안이라는 암호화폐의 특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 처리해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고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면 누가 사용하는지 알 수 없어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회피 목적에 부응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They're still under sanctions. They still have a demand for currency. I think it made it a lot more attractive for them to go after that. 맥나라마 분석가는 또 이번에 기소된 그리피스 씨가 북한에서 암호화폐 기술의 개념과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정부의 낮은 대외 신뢰도와 불안정한 자국 통화 가치를 만회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I've heard different things from others about how much the North Koreans are very interested in, how stable and sort of like the reliability of cryptocurrencies. 또 북한은 제재 국면에서 암호화폐로 활로를 개척하려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열악한 경제 여건에 비춰볼 때 암호화폐 관련 연구와 관심은 국제 거래와 무기 개발 등 정권의 자금 운용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중국 광물업계가 북한 내 히토류 개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히토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쓰이는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북한 히토류 개발에 중국이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금속 광물업계 전문 매체인 금속망은 최근 북한이 중국의 히토류 광산 채굴권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평양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면 평안북도 철산군의 히토류 채굴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북중 간 무역 문서에 적시돼 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이와 비슷한 보도가 있었지만 중국 외교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광물업계는 이후에도 관련 소식을 확대 재생산하며 북한 히토류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데 새로운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중국 업계 내 경쟁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And China has plenty of rare earths. But I'm sure inside China there's competition now. So you might have one rare earth company and another one, and one might be running out of resources, starts looking for new sources for the rare earth. 지난해 중국은 히토류 9만 8,400톤을 수입하고 5만 3천 톤을 수출해 1985년 이후 처음으로 히토류의 순수입국이 됐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공급량의 70%에 육박하는 최대 히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순수입국이 된 건 중국 정부가 업계 구조조정을 추진한 데다 불법 채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환경적 요인이 크다는 분석도 있는데 토양과 수질, 대기오염과 방사능 노출까지 동반하는 히토류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중국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히토류 생산을 점차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북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I suspect what they're really looking for is their workers and the refining of it to do the messy work inside North Korea and save China that kind of hassle. It's really it's a pollution it's highly polluting kind of work. And some of them would rather do that in North Korea than in China.
유엔 안보리는 2006년부터 북한의 히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한 만큼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중국은 북한의 히토류 채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15년 대외용 웹사이트인 조선의 오늘을 통해 북한 지역에 묻혀있는 히토류의 양이 무려 2억 1,600만 톤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을 명시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로 캄보디아 내 북한 식당 6곳이 모두 폐쇄되고 태국과 네팔 내 일부 북한 식당들도 지난달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북한 측에 북한 식당 폐쇄와 북한 노동자 귀국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캄보디아 내 북한 식당 6곳이 지난달 30일 일제히 문을 닫고 종업원들도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국연합뉴스가 4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태국 내 북한 식당 3곳 가운데 하나인 방콕의 평양 해마지관도 최근 폐쇄됐고 네팔 역시 수도 카트만두에 북한 식당 2곳이 모두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